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엘리하이, 밀크티 등 초등 AI 학습 시장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어, 이제 수학 전공자고요. 이제 수학학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저희 아내 지인이나 저희 아이 이제 친구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어, 옛날에는 이제 재능 학습, 뭐 방문 학습지 선생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AI 학습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엘리하이 또는 밀크티라는 걸 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엘리하이, 밀크티 등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도움이 되냐? 이것들을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보니까 막 괜찮은 것 같다. 막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한번 체험을 제가 해봤거든요. 뭐 이제 잠깐 체험을 해본 거 가지고 뭐 이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잠깐 체험을 해본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왜 제가 이 반반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도움이 되는 과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목도 굉장히 많다. 특히나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도움이 되려면 과연 이 LEI나 밀크티 같은 초등 AI 학습을 어떤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와 목표로 하는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AI 학습으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월등한 성적을 이제 갖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아마 실패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냥 너무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학습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 패드는 잘 가지고 노니까 그냥 패드를 이렇게 쿡쿡쿡쿡 누르면서 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학년이 초등 고학년 이상이냐, 1, 2학년, 뭐 최소 3학년까지 초등 저학년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져요. 제가 봤었을 때는 초등 저학년, 한 1, 2, 최대 3학년까지의 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등 고학년만 넘어가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사회나 과학 같은 그런 흥미 위주의 과목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요 과목, 특히 수학 또는 국어, 영어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대상에게 효과가 있고 어떤 과목에 효과가 있을까? 사회 같은 과목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쫙 해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봤었을 때는 부모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거나 뭐 사회까지 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과학도 그렇고요.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 뭐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밀크티나 엘리아이 같은 이제 초등 AI 학습도 회사가 더 성장하고 이제 그 더 크려면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공부를 주도하는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공부를 주도하고 공부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이 이 수준을 맞출 수 있냐는 거죠.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왜 어렵냐? 만약에 이 친구들이 뭐 초등에서 최상위 S 같은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LEI나 밀크티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죠. 그러면 막 선행을 나가면서 초등 1, 2학년이 막 4, 5, 6학년 선행을 나가면서 그 똑똑한 친구들이겠죠. 그쵸? 3, 4년 이상 선행을 나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할 때 이 친구들 똑똑하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진부한 설명을 이제 듣기가 어렵죠. 그 이 친구들 이미 초등 문제도 방정식으로 풀고 분배 법칙도 다 이용해서 푸는 친구들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진부한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을 낮춰서 좀 학습이 조금 아직은 발달이 안 되고 떨어진 친구가 이걸 가지고 심화 문제, 심화 수학도 풀고 막 그러기에는 너무나 설명이 부족하고 진부합니다. 학습이 좀 부족하다는 거는 뭐냐 하면요. 스스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설명을 아직까지 AI가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사 문제를 내줘도 그 유사 문제의 정확성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 이 아이가 이거를 이용해서 학습, 수학적인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학년이 쿡쿡쿡쿡 찔러서 연산 연습하고 연산 공부하는 그런 걸로 용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초등 학년에서는 이 꼼꼼함이 굉장히 주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이 초등 교재를 다 걷어서 일일이 채점을 해주시는 것도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채점을 하면서 저도 저희 딸 걸 채점을 하면서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봐요.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 교재를 채점을 하지는 않지만 시험지는 제가 채점을 하는데 시험지 채점을 하면서 많이 틀리면 똑같이 틀리는 유형들을 왜 틀렸는지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AI 학습이 아이의 풀이 과정을 보고 이걸 왜 틀렸는지, 왜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도 채점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꼼꼼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 AI 학습을 아직까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타겟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사들도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럼 조금 학습이 떨어지고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을 기본적인 학습, 연산 정도의 능력만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개발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개발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사용하는 사람이 적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 공부 못해서 이거 쓰는구나라는 소문이 조금이라도 나면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없고 굉장히 학습을 선도하는 상위 1, 2%의 친구들한테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들었습니다. 과연 교육에서 10년 안에 AI가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EBS가 처음 막 나오던 시대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EBS 그 비디오, VHS 비디오를 가지고 예약 녹화를 통해서 EBS 강의를 다 일일이 녹화해주고 독서실 가면 그 VHS 비디오, EBS 녹화해 놓은 것들이 쫙 비치가 돼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메가스터디가 나오고 그러면서 인강의 시장이 펼쳐지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20년 이내에, 30년 이내에 모든 교육 과정이 다 바뀌고 학교에 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될 거라고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가지 않아 보고 지금 실제로 패드의 문제를 풀어보지만 점점 더 패드의 문제를 푸는 거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에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오히려 더 시크릿하게 현장 학습을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의 인식이 이 AI 학습에서 AI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고 뭐 영어나 그런 것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전교권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제 학교 시험지가 저작권 때문에 마음대로 다운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지를 이용한 유사 문제, AI가 출제한 유사 문제를 수학의 시험 대비 문제로 줘보면 이 친구들 대번에 알아요. 뭘 대번에 아냐? 실제 학교 시험지보다 조잡하다. 유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를 바꾸다 보니까 문제가 막 더럽다.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발달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AI, 초등에서 AI 학습 이 나온 거는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봐요. 나는 왜 그런 시도를 못했을까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 지금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공공학번인데요. 국민학교를 나온 세대인데 그때는 학교의 주 목적이 초등학교의 주 목적이 학습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의 주 목적이 학습에 있지 않아요. 저희 딸 5학년인데 1, 2, 3, 4학년까지 초등학교에서 뭐 공부했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었거든요. 학교 익힘책 숙제가 있다는 저희 때는 수업 산수 익힘책 숙제가 있었잖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수학과를 나오고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교육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꼭 그분들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교조 분들이 이 교권의 주요 장악 세력이 되면서 학습권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봐요. 근데 이 전교조 단체 대표를 하시는 분이 예전에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사회를 배우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와 가정을 배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학교는 공부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화가 되는 과정은 학교도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학교는 학습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미래는 없다. 제가 그때 막 학원 강사를 막 시작하려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막 학원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학원은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LDI 밀크티 같은 초등 AI 학습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